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제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감동할 때가 자신의 미래 체험에서 그 자녀가 너무나 잘 자란 모습은 날 찾아올 때 이거 볼 땐 너무나 감동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막 사랑굿이랄까 뭐 아니면 안타깝던 그 자녀가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면서 막 결혼도 해서 손주 손녀 데리고 "어머니."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미래에서 보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많이 감동하세요. 이게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이게 기적을 만들어 내요. 이것도 끌어당김이 돼요. 이효리 씨 소치 영상 중에 성공도 하고 돈 인기 남편 있고 다 했는데 허무해서 여기저기 자원봉사도 하고 요가도 했지만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더라 하는 말을 봤어요. 저도 젊을 땐 부와 명예, 성공 등을 추구했으나 허함이 있어 퇴사 후 마음 공부했는데 허한 감정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욕구가 안 생겨서 이게 무욕인지 무기력인지 헷갈리기도 해요. 뭐 이효리 하면은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고 셀럽이고 그렇죠. 거의 뭐 한국의 연예계를 들었다 놨다 한 대단한 배우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결혼부터 쪼금 뭐랄까 센세이션했죠. 저도 이제 그 초창기 때 그 이효리 씨가 그 이상순 씨인가? 결혼한 스토리를 어떤 토크쇼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자기는 정말 큰 집에 좋은 집에 스포츠카에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한참 진 빠지게 놀고 집에서 이제 푹 퍼져 가지고 그 넓은 아무도 없는 집에 누워서 속이 쓰려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냉장고가 생수 한 병이 없더라. 자기 집 냉장고에 생수 한 병이 없더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효리 씨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신의 삶은 겉보기엔 화려하는데 내실이 하나도 없었던 이제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그 시절에 어떻게 이상순 씨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집에 가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절 이상순 씨는 뭐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굉장히 작은 집에 어찌 말하면 누추한 집에 그렇게 살고 있는 남자였는데 그 집에 갔는데 너무 그 집이 아기자기하더라. 정말 뭐 하나가 있어도 그 물건이 너무나 예쁘게 놓여 있고 가꾸어져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공허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작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꽉꽉 채워 살고 있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마음이 났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뭐 무슨 뭐 제주도살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뭐 그런 스토리가 이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도 뭐 올랐나 봐요. 그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더라. 이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냔 말입니다. 무언가를 정확히 못 건드린 거예요. 변죽만 올린 거예요, 변죽만. 정말 고 하나만 정확히 건드리면 그 마음은 싹 녹아내리기 마련인데 고 무언가를 하나 못 건드린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분들의 상담을 하루 이틀 하겠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수십 년씩 명상하고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거울 명상하고 뭐 별거 다 하고 오세요. 정말 그렇게 수십 년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그래도 뭔가를 찾지 못해 저를 찾아와요. 때로는 참 쉽게 찾을 수 있으면서도 때로는 참 찾아도 찾지 않는 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는 마음을 저한테 찾으러 오죠. 그런데 이게 참 허무하게도 뭐 얼마 전에 영상도 올렸지만 수십 년 명상해도 풀리지 않던 마음이 저한테 상담받으면 이렇게 풀리는 경험들을 하세요.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아니 그렇게 수십 년을 수행하고 명상하고 공부하고 했는데도 찾을 수 없었던 마음을 어떻게 단 한 번에 찾게 될 수 있느냐. 제가 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해 드리는 건 저는 그냥 거울이 되어 드릴 뿐이에요. 거울.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이 없으면 알기 참 어렵잖아요. 거울 없이 뭐가 묻었는지 찾으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거울 앞에 탁 보는 순간 '어 이거야?' 딱 알게 되잖아요. 제가 해 드리는 건 바로 그 거울 역할 해 드리는 거예요. 거울 역할. 찾는 건 본인이 찾는 거죠. 저는 그 노하우를 발견했고요. 제가 직접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본인이 자신을 볼 수 있게 거울 역할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찾아요. 제 상담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가 뭔가를 조언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조언해 주잖아요. 아니 그 지혜는 이미 그 사람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미 있었던 지혜를 왜 지금까지 다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혜도 아니고 다 내 안에 있었던 지혜인데 왜 정작 본인은 이걸 보지 못했을까? 거울이 없으니까 그래요. 거울이 없으니까. 제가 해 드린 역할은 그거인 거예요. 정말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볼 수 있게 거울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거울을 딱 들어 드리는 거예요. 대신 그냥 저기도 뭐 노하우가 없지는 않죠. 이 거울의 각도는 잘 맞춰 드려야죠. 이 각도를 이쪽으로 내릴지 이쪽으로 내릴지 이쪽으로 내릴지 이건 제 노하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제 노하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울이 되어야하는 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해결책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지혜는 그 해답은 다 자기 안에 있어요. 이걸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볼 수 있게 저는 각도 잘 맞춰서 거울만 들어 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 답변을 해 줘요. 제 모든 상담이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제가 뭐 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게 제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자스민 님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우리 아들 특히 큰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 시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겨우 버티며 아이만 보며 견뎠어요." 아휴 그래요. 이런 분들 너무 많죠. 아들의 상처를 자꾸 보려고 하면 너무나 뭐 좀 미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자식에게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사과하거나 소통하거나 연결되기 위해서라면 본인 자신의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한과 내 안의 결핍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아무리 이 자식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자식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식은 그걸 간섭이나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자식이 아니라 내 상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한과 내 상처를 봐야. 지금 뭐 자스민 님이 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 상담이 그 시간을 되돌리는 상담이에요. 그 시간을 되돌려 내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거죠. 그게 제 상담의 핵심이에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장면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장면일지언정 그 안에서 체험은 실제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건 내 상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그 상상은 내가 하는 거고 그 상상 속에서 체험하는 건 나의 무의식이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방법은 오로지 나한테만 적용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경우에 대원칙은 말입니다. 이런 상처가 자식에게 되불림되지 않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그 누구도 남의 상처와 남의 문제와 남의 고리는 대신 해결해 주고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그게 자식이라도 친부모라도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친부모라도 친자식이라도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와 나의 고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들 이 부모님들이 내가 풀 수 있는 내 안의 상처와 내 문제와 내 고리는 아랑곳도 안 하고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내가 풀 수 없는 남의 상처와 남의 문제와 남의 고리만 봐요. 특히 자식의 문제, 타식의 상처, 자식의 고리만. 이러니 내가 풀 수 있는 건 냅두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만 매달려요. 역설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풀리기는커녕 계속 또 대물림이 돼요. 증폭이 돼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 모든 질문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자식한테 나의 사랑을 전하거나 나의 사과를 전하거나 그 자식의 좋은 에너지를 전하거나 그 자식이 잘 되거나 용서하길 바란다면 대원칙은 부모님 본인이 내 안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놔두고 이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만 매달려요. 이러니 이 쳇바퀴가 끊임없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내 안의 상처와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이제 충만해지고 내가 이제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고 내가 내 삶을 두 발로 당당히 서게 되면 그때 이제 내가 이 에너지를 이 힘을 자식에게 나눌 수 있죠. 이 자식이 나를 기댈 수 있게 되고 그 자식이 나를 본을 보게 되고 달라진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걸 우리는 지금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자스민 님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내 무의식의 시간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내 안의 시간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상상 속에서 모든 게 가능한 거니까. 그 상상 속에서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의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과거뿐이에요.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내 안에선 나의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제 상담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제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감동할 때가 자신의 미래 체험에서, 내 미래 체험에서 그 자녀가 너무나 잘 자란 모습은 날 찾아올 때 이거 볼 땐 너무나 감동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막 사랑굿이랄까? 뭐 아니면 안타깝던 그 자녀가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면서 막 결혼도 해서 손주, 손녀 데리고 "어머니." 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미래에서 보는 거예요, 미래 체면에서. 이때 제일 많이 감동하세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시겠죠. "그거 상상은 그거 내가 희망사항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것도 끌어당김이 돼요. 내 상상 속일지라도 그 내 상상 속에서 그 미래의 내 자녀들이 너무나 대견하게 잘 자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끌어당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의 자녀를 볼 때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속 썩이고 괴롭고 내가 상처였던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현재 자녀를 봐요. 그러면 뭐 하나만 봐도 막 사람 가슴 덜컥 내려앉고 '저게 사람 구실할까? 밥은 먹고 살까? 저게 저렇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별 걱정 다 들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미래 체험에서 봤던 너무나 잘 자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 미래의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의 그 자녀를 보잖아요. 물론 똑같은 모습에 한숨은 좀 나오겠지만 '에휴 그래도 뭐 저것이 뭐 그래도 지 앞가림은 알아서 하겠지. 지 삶은 지가 알아서 살겠지.' 반응이 좀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녀가 부모인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져요. '어? 엄마가 예전보다 나를 보는 느낌이 되게 편한데? 뭐지? 왜 나를 이렇게 믿어 주는 것 같지? 나는 이렇게 시궁창인데? 뭐 나도 모르는 내가 뭐가 있나? 나도 발견 못한 내가 아니라 뭐 잠재력이 있는 건가? 나쁘지 않은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끌어당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거꾸로 가요. '아유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사람 친구들도 막 사귀고 직장도 다니고 저거 좀 씻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소리 더 들죠. "야야 그 참 괜찮긴 한데 너 그 좀 그 취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돈 벌어야 되지 않겠니? 그거에서 어떻게 먹고 살래? 야 그래도 좀 여자친구 좀 만나고." 자꾸 한마디 거들게 되죠. 바로 여기서 그 자녀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또 부모가 나를 못 믿어 주는구나.'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방송에 어떻게 보면 그 정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자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그 자녀의 상처를 위로하고 이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제발 부모님 본인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내 마음이 풀리고 정화돼야 됩니다. 이 내 마음이 정화되고 풀려야 내가 내 삶을 내 발로 걷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두 발로 서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웃고 내가 여유 있어지면 이제 그때 진정 자식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 보고 싶지 하지 않아요. 뭐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이제 참 그래요. 참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진부하게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게 본질인데. 이게 정답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정답인데. 그래서 대원칙 그 누구도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오로지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와 나의 문제와 나의 고리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진정 멀리 둘러가는 길 같아도 내 아이를 위해서 가장 도와주는 빠른 길이라는 거. 반복되겠지만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